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인물열전입니다. 이 인물열전은 서로 경쟁을 하는 두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숨겨져 있는 이면, 그리고 그들의 경쟁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누가 좀 우세한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정치적 견해나 이런 건 좀 뺄 겁니다. 예, 저는 중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 중요하죠. 왜냐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미국 대선의 두 후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바이든과 내 자리야, 다시 자리를 찾아오려고 하는 트럼프와의 싸움. 네,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요, MBTI를 기본으로 할 겁니다. 자, MBTI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심지어 미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미신 아닙니다. 물론 디테일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검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표준 편차의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약간 치우쳐 계신 분들 있어요. 중앙에 좀 치우쳐 계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완전히 자기가 성향이 딱 이게 끝쪽으로 가 있다, 이랬을 때는요, 거의 몇십 번, 몇백 번을 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한테는 에이 매번 바뀌어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꽤나 정확한 심리적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체 그냥 흐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바이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요, ESFP입니다. 그래서 이 ESFP를 표현하는 단어는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그래서 약간 스타, 좀 뭔가 이렇게 곽강받는 거 좋아하고 또 이미지 중시하고 뭐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뭐 어떤 실속 있거나 강단 있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부드럽고 유하고 인기가 좋은, 사실 바이든의 정치적인 이 히스토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이가 뭡니까? 이 외향성이죠. 외향성이니까 당연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S, 사실을 중시합니다. 뭐 직관적인 것, 그 다음에 약간은 뭐 어떤 창조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전통적이고 사실적인 거 중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F, 우리 요즘 좋아하죠? 공감, 그죠? 네, 공감적이고 감정적이고. 자,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자유롭고 좀 여유로운 거, 그런 거죠. 그래서 표정도 항상 뭐 지금 이 바이든이 조금 나이가 있어서 표정이 조금 굳어 있지만, 젊었을 때 바이든은 상당히 매력 있는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여유로움과 어떤 관대함은 그 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을 자기가 할 정도로 사람의 어떤 여유로움과 관대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가에서도 그냥 영원한 부통령, 네, 영원한 2인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자, 반면에 트럼프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ESTJ입니다. 네, 그래서 엄격한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은 E는 똑같죠. 활발한 성격, 외향적인 성격 가지고 있죠. S도 또 똑같아요. 사실, 그죠? 어떤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 맞죠? 그리고 이 T는 뭘까요? T는 사고기 때문에 이 사고는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J는 이 체계적인 성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관리자인 트럼프는 사실은 젊었을 때 사진을 봐도 표정이 사실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되게 화가 나 있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바빠요.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는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소통하고 같이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바이든은 산책을 하듯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표 지점에 가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근데 트럼프는 어때요? 등산하는 겁니다. 자, 날 따라와. 못 따라와? 죽을래? 혼날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그리고 개인기로 어떤 삶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자, MBTI에서 우리가 이 중앙에 있는, 앞에 있는 뭐 E와 I, 그 다음에 요 뒤에 빠져 있는 P와 J를 빼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SNTF는 이 칸트의 인식 단계의 3단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직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나한테. 그 다음에 생각하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 다음엔 감정을 느낍니다. 이 인식의 3단계 SNT 그리고 F까지요. 이 네 가지는요.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다 필요하고 그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단 어디에 더 방점이 찍히냐의 문제예요. 이렇기 때문에 MBTI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바이든과 트럼프는 똑같이 S, 감각을 중시하는데, 그죠? 그런데 한 인물은 T, 사고를 중심으로 한다. 트럼프가 사고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F, 감정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와 좀 다르게 이분들은 정확하게 좌우로 잘 갈라져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감정, 평화, 소통, 그죠? 어떤 평등, F죠. 맞죠? 그 다음에 T 뭐예요? 논리, 성과, 그 다음에 어떤 편협된 우리, 그죠? 나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파적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파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좀 엉망진창이에요. 좌우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뭐 거의 대부분 다 범죄자이고 그런데 미국은 그나마 민주주의가 되게 오래된 나라라서 그런지 이렇게 좌우에 정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MBTI도 정확하게 T와 F로 정확히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E는 외향성, 그리고 의식, 그다음에 타인을 중심으로 하고 사건과 사물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에너지가 샘솟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성격이 이 성격입니다. 사실과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S, 그래서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이고 전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어떤 위기를 새롭게 돌파하는 직관력 이런 것들은 두 사람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거고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일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T와 그 다음에 감정을 중시하는 F. 자, T는 어떨까요? T는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T는 사실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자들이 T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 T야? 라는 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개인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F는 어때요? 공감적이고 그리고 인간애를 가지고 있고 이타적 감정, 그러니까 타인과의 감정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동체주의가 가능하죠. 왜? 감정의 교류가 돼야 공동체가 가능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J와 P도 다르죠. 자, J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완고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P는 인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전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유연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약간은 즉흥적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ESFP인 바이든은 분위기 파악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공감력이 뛰어나고요. 친화력이 좋고 사교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이고 산만할 수 있고 이상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죠.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일을 해도 뭐 투자는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고 그런데 명분은 얻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이 ESFP 같은 경우는 친절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오랜 정말 정치인으로만 살아왔잖아요. 계속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인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MBTI적 이런 성격적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대표적으로 이민 정책을 다시 완화시켰죠. 그죠? 트럼프가 막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좀 풀고, 그 다음에 국제 분쟁 같은 것도 계속 관여를 하려고 하는, 남지 않더라도 가치, 명분, 이미지, 이런 것에 치중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ESTJ인 트럼프는 어떨까요? 카리스마와 추진력이 있죠. 그리고 판단력이 있죠. 그리고 실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는 장사를 거의 안 해요. 네.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감력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꼰대기질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아.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고가 해결 중심의 사고입니다. 아, 내가 이거 해결할 거야. 내가 처리할 거야. 성과주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내 것은 지키고 내 것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어땠어요? 대표적으로 불법 입국자들 막으려고 이 멕시코에다가 커다란 장벽을 세웠죠. 이게 이 트럼프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단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트럼프가 완전히 이 대선 토론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 계속 이 트럼프는 이 전략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약간 꼰대 아버지의 모습으로요. 이 꼰대 아버지 어때요? 예. 조금 싫지만 이득은 생겨요.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밑에 있으면 보호는 받을 것 같아.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아, 삶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과, 실리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지지층한테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미국 중심주의로 계속 전략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내에 조금 이 소외됐던 백인 중산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층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대로 바이든은 어떨까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그죠? 네,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선한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성과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대중적 인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명분, 의미, 가치, 미국 사회가 그래도 이 국제사회의 리더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다. 여기에 대통령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전략으로 맞설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일단은 트럼프가 우세를 점했지만 바이든이 이렇게 호락호락 당할까요? 저는 바이든은 그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이런 이미지를 갖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셀럽들, 유명인들 중에서요. 그러면 아마 지지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가 바이든의 후원자다, 난 바이든을 지지한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싸움을 어떤 그 세력과 세력의 싸움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는 계속 개인기로 돌파할 겁니다. 마치 메시가 축구하듯이요.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지층을 확고히 만드는, 그리고 지지층한테 확고하게 인정받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쓰면서 계속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네. 나 아니면 너, 우리 아니면 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선거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선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예측이 되냐? 누가 우세하냐? 저는, 상황이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30년 전에 바이든이었다. 정말 잘생기고 여유롭고 젠틀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그런 바이든이었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어떤 이 불량하고 독선적이고 꼰대 같은 어떤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꼭 대통령을, 정치인을 능력 위주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미지가 더 중요하죠. 근데 지금의 바이든은 너무 많이 늙었어요. 그런 매력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바이든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지금 상실한 상태예요. 거기에 국제 정세가 트럼프를 도와주죠. 일단 중국이 너무 성장이 빨라요. 물론 일기 트럼프 정권에서 제재를 가했고 관세나 이런 걸로 또 바이든도 또 눌렀죠. 하지만 이 병이 좀 있어요. 이 미국 사회에서는 넘버 투에 대한 어떤 이 병이 있어요. 그래서 넘버 투를 무조건 눌러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병들이 있어서 분명히 중국에 대한 어떤 긴장감, 거기에 이 국제사회에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시민들의 피로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박애주의적이고 관대하고 그다음에 명분이나 가치를 추구할 시기가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더 벌고 나가는 돈 아끼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소외됐던 사람들을 우리가 챙기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더 팽배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무리 바이든이 이 세력으로 어떤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물량 공세를 하더라도 이 트럼프의 개인기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승리가 예측됩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알았죠? 자,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